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안내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기초 네 번째 카카오톡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켜신 상태에서 밑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서 더보기 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보기 창으로 넘어오면 위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서 카카오톡의 설정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카카오톡 계정. 내 카카오톡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카카오톡 계정이라는 항목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계정 항목을 누르게 되면 화면처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라는 항목이 뜨면서 밑에 노란색으로 확인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카오톡 계정 항목에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이 설정 화면에서 내 정보 관리라는 것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내 생일, 성별을 입력할 수 있는欄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일을 등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생일이 됐을 때 카카오톡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배송지 관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송지 관리를 눌러 들어가 보시게 되면 처음 실행하시는 분은 배송지 정보 수집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동의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배송지 추가에 배송지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배송지 등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카카오 쇼핑에서 무언가를 시킬 때 등록한 배송지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계정 보안 진단이라는 것을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비밀번호 변경일, 2단계 인증, 그리고 국가별 로그인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2단계 인증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나 내가 다른 컴퓨터나 핸드폰에 카카오톡을 로그인을 할 때 현재 카카오톡이 로그인 돼 있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승인 문자가 와서 승인을 입력하거나 인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다른 기기에 카카오톡을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있는 국가별 로그인 제한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제한하는 것을 사용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사용하기를 누르시고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화면처럼 로그인할 수 있는 허용 국가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로그인 허용 국가는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안 설정을 하는 이유는 누가 내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카카오톡을 누가 로그인했는지 확인하려면은 로그인 관리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이력 조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이력 조회에 들어가면 누가 내 카카오톡을 어디에서 어떻게 로그인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니 혹시라도 내 카카오톡이 다른 곳에서 로그인이 됐다고 하면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로그인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으로 개인 보안이라는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핸드폰 화면에 비밀번호를 거는 것처럼 카카오톡에 비밀번호를 걸 수 있는 화면 잠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눌러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눌러서 숫자로 입력을 해서 암호를 설정하거나 패턴을 눌러서 패턴을 그려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 비밀번호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마이 비밀번호 관리를 눌러서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여러가지 결제를 할 때 비밀번호를 눌러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설정인 알림을 눌러서 알림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가지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이 설정 창에서 위로 드래그를 하다 보면은 방해 금지 시간대 설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 방해금지 시간대 설정을 눌러서 방해금지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알림이 안 울리게끔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키워드 알림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키워드 알림을 켜 주신 다음에 키워드에 내가 받고 싶은 키워드를 적어 주시면 그 키워드가 작성된 채팅방의 알림이 저한테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강사 안내라고 해서 키워드를 작성해서 넣으면 다른 사람이 채팅방에서 강사 안내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 그 키워드에 맞춰서 저한테 알림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체방 같은 데에서 여러 명이 카톡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키워드를 작성해 놓으면 제가 더 빨리 그 키워드에 맞춰서 카톡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 뒤로 가기를 하신 다음에 화면 설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처럼 글자 크기, 배경 색상, 화면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고요. 글자 크기를 눌러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글자를 크게 또는 작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배경 화면을 눌러서 배경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일러스트 배경이라는 걸 눌러서 화면처럼 이쁜 일러스트 배경이나 내 앨범에 있는 사진으로도 배경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화면 방향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을 전환할지 세로로 고정을 할지 가로로 고정을 할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테마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쁜 테마들을 배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테마는 배경뿐만 아니고 나머지 여러가지 아이콘들도 이 테마에 맞춰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처럼 이렇게 카카오톡의 배경뿐만 아니고 모든 이모티콘들도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채팅이라는 항목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 채팅이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 백업이라는 항목입니다. 대화 백업이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은 내 카톡방의 대화들을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새 핸드폰을 구매하신 후에 카카오톡을 다시 설치할 때 기존의 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대화는 백업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백업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화 말고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건 어떻게 백업할까요?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대화 백업 밑에 보시면 대화 미디어 백업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톡스라 플러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맞아요. 2,200원, 월 2,200원 주류 서비스를 가입해야만 대화 그리고 여러가지 미디어를 백업해 올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채팅 설정창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스와이프 답장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요즘은 카카오톡에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와이프 답장을 켜주신 다음에 채팅방에서 답장하고 싶은 말풍선을 누르셔서 왼쪽으로 끌어당기면은 화면처럼 답장하는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창 중에 실험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실험실이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다른 여러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톡 음성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톡 음성 모드를 누르셔서 이 톡 음성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내가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기 힘든 상황에서 간편하게 메시지를 읽고 보낼 수 있는 음성 모드를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처음 이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동의하는 항목이 뜰 텐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항상 선택 항목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 항목은 광고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택 항목에 체크를 풀어주신 다음에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입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호출 명령어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내가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운전 중이나 핸드폰을 조작하기 힘들 때 음성으로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보면은 새로 생긴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단체방에서 내가 나갔다는 표시 없이 조용하게 대화방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저장 공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설정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웹 관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장 공간 관리라는 항목이 나올 거예요. 이 저장 공간 관리를 눌러서 화면에 나오는 캐시 데이터 삭제, 음악 캐시 데이터 삭제, 인앱 브라우저 삭제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카카오톡에 있는 임시 파일들이 삭제되게 되겠습니다. 이 파일들이 삭제되면서 핸드폰 저장 공간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처음에 했던 것처럼 더보기 화면을 넘어오시게 되면은 톡서랍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톡서랍을 누르시게 되면 카카오톡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넘어오는데요. 여기에서 사진, 동영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체라는 걸 눌러주시면 내 카카오톡방에 있는 전체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사진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진들을 꾹 눌러서 체크 하신 다음에 밑에 보이는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카카오톡방에 있는 사진들이 삭제되면서 핸드폰 저장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 설정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